17세기 중반 이전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아기는 어쨌든 그 시대에 17세기 20, 30년대에 유물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 미라는 손톱과 발톱은 물론 머리카락까지 그대로 남아있었고 피부는 탄력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피부의 보존 상태를 관찰해봤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소년 미라의 피부는 많이 손상돼 있었다. 피부의 표면을 이루는 각질층은 잘 보존돼 있었으나 상피세포와 진피세포는 모두 분해되고 손상됐다. 미라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머리카락 성분이다. 일단 조직이나 세포의 외부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소년 미라의 머리카락을 관찰해봤다. 요즘 어린이들에 비해 소년 미라의 머리카락 표면은 큐티클이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그리고 세척하기 전에 소년 미라 머리카락 표면에선 많은 물질이 침착된 것이 발견됐다. 그 물질들을 에너지 분산 분광 분석기로 분석했더니 칼슘, 칼륨, 크롬, 납 등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조선시대 매장 문화에 비춰봤을 때 간을 묻은 후 그 위에 많은 양의 생석회를 뿌리게 되는데 이런 생석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게 되고 간 내부는 진공 상태가 되어서 이때 생석회 성분의 일부분인 칼슘과 포타슘, 칼륨 성분들이 이온화되어 침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미이라의 피부와 모발에 침착되어서 미이라화가 촉진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당시 이런 텀이 소년 미라에 대한 1차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지 6년. 그동안 과학계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처음 타겟팅해야 되는 게 이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자입니다. 당시 소년 미라의 개인 식별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 한 300년 넘은 조직에서 과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분자생물학 발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하나의 도전이었고요. 당시로선 미라의 유전자 검사가 낯설었던 게 사실이다. 일단 소년 미라의 간과 폐, 근육 등 내부 장기 조직에서 유전자를 추출했다. 미라의 DNA는 세월이 지나면서 분해되고 그러다 보니 그 양이 적어져서 분석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 분석을 방해하는 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서 미라의 유전자 검사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요즘도 개인 식별이나 친자 검사 등에 널리 쓰이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했고 소년 미라가 남자여서 Y 염색체 분석도 동시에 실시했다. 6개 유전자형을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한 10여 개까지 한 15개 정도까지는 다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 좀 더 유전학적으로 저분에 대한 그동안 유전자 기술은 발전했고 훨씬 많은 정보를 얻게 됐다는 얘기다. 주위의 다른 학문이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미 한번 검증이 된 상태지만 다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또 연구하고 밝혀낼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미라는 포르투갈어다. 사전적 의미로는 썩지 않고 건조되어 원래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시체를 뜻한다. 미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집트 미라.
이집트 사람들은 환생을 대비해서 미라를 만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내부 장기를 모두 제거하고 방부 처리까지 해서 인위적으로 미라를 만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막처럼 건조한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라도 있다. 또 빙하나 추운 기후에서 냉동돼 만들어진 미라도 있는데 잉카 얼음 소녀로 불리는 이 미라는 아르헨티나 북서부 해발 6,700m 높이의 분화구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습지에서 외부 공기와 차단돼 만들어진 미라도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미라는 아주 특별하다. 우리나라는 택지 개발 등으로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미라가 집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발견된 미라는 거의 조선시대 미라다. 조선시대 무덤이라고 해서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을 묻어놓고 관 주위에 이렇게 회를 쳐서 보존성이나 밀폐성이 높은 그런 무덤에서 미라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흔히 회광묘라고도 부르는 회경묘에서 미라가 발견된다는 얘기다. 회경묘는 회로 격, 그러니까 벽을 쳤다는 얘긴데 너무 단단해서 굴착기가 동원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회각 구조는 이렇게 회각 돌리고 가로 횡대가 있고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쪼아서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밀폐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단하죠. 회경묘의 개념은 주자가례에서 시작됐다. 주자가례는 고려 말 주자학과 함께 받아들인 생활 의례로 관혼상제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자가례에서는 그 나에게 몸을 준 부모의 몸을 화장하는 불교를 비판해서 그대로 매장하게 했고요. 또 석실 같은 것은 너무 그 품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그 부모의 시체가 나무 뿌리나 벌레나 짐승들한테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격을 써서 회로다가 보존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자